2026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특강 생명과학 1회 성염색체 유전 봅시다. 9강에 사람 유전 성염색체 유전 봅시다. 일단 뭐 성염색체 유전은 뭐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다. 그죠? 이건 뭐 X나 이제 X 염색체나 이제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있다는 거지. 일단 사람의 성의 결정은 사람의 성염색체 X와 염색체, X 염색체와 이제 Y 염색체가 있다. 그렇지? 성염색체는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도 있어서 성에 따라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X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열성으로 이제 발현되는 어떤 뭐 병의 형질이라면 그 남자는 50%죠. 남자는 50%인데 여자는 66%죠. 그죠? 이제 그 열성으로 걸린다면 33%지. 그죠? 33.3333%죠. 그죠? 그뭐 라지 스몰 33%가 아니네. 라지 스몰 라지 뭐 스몰이기 때문에 25%네. 그죠? 25%로 어떤 스몰 병이 걸리겠지. 근데 남자는 50% 병이 걸리겠지. 왜냐하면 뭐 스몰 아니면 라지니까. 그죠?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빈도가 달라진다. 그죠? 사람은 체세포 한 개당 44개의 상염색체와, 그죠? 44 플러스 XY, 44 플러스 XX,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염색체 구성이 남자는 44 플러스 XY, 여자는 44 플러스 XX다. 그죠? 감수 제1분열에서 한 쌍의 성염색체가 분리된다. 그죠? 감수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열되잖아요. 그죠? 분열이 되는데, 분리가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XX, YY, 그죠? 감수 제1분열에서,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에서 X와 X가 이제 분열이 되고, Y와 Y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XX니까, 그죠? XX가 분열이 되고, X와 X가 분열이 되고, X와 X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X고, 여자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XY 둘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둘 다를 가지고 있다. 잠시만요. 그 뭐 감수 제1분열에서 한 쌍의 성염색체가 분리된 후에 이제 각각의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그렇지. 감수 분열 결과 형성된 난자는 모두 X 염색체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여성은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딸 세포가 전부 다 XX를 다 가진다. 정자는 X 염색체를 가진 것과 Y 염색체를 가진 것이 있겠지, 그죠? 자녀의 성별은 X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어떤 성염색체를 가진 이제 정자가 수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자는 X 정자가 있고 이제 Y 정자가 있는 거지, 그죠? 걔가 이제 어떤 놈이 먼저 이제 만나느냐에 따라 아들이냐 딸이냐를 결정해 준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다음에 X 염색체 유전 봅시다. X 염색체 유전. 본전 이제 시험 나오는 게 X 염색체 유전이죠, 그죠? X 염색체 유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어떤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지 Y 염색체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돼. 그래 찾아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 거죠, 그죠? 그건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죠? 봅시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 염색체에 있으면 남녀에 따라 X 염색체 수가 다르므로, 그죠? 그러니까 뭐 성염색체인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으면 남녀에 따라 염색체 수가 다르죠. 남자는 하나밖에 없고 여자는 두 개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르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빈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여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스몰병이다, 열성병이다 그러면 여자가 걸릴 확률은 25%죠. 4분의 1이지, 그죠? 왜냐하면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이기 때문에 스몰만 걸리잖아요, 그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라지 Y, 스몰 Y니까 둘 중에 한 놈이 걸리는 거지, 그죠? 50%, 남자는 50%, 여자는 25%가 된다.
빈도가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록 생명과 이제 그 혈우병. 요건 좀 외워둘 만하지. 생명과 혈우병. 요거 딱 떴다 그러면 아 이거 XM색체 유전이구나. 근데 뭐 정록 생명과 이제 혈우병이 대놓고 이제 써놓고 그러진 않겠지. 가계도에서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아 이놈은 성염색체 XM색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문제가 빨리 풀려버립니다. 그죠? 그 쉬운 문제에서는 이게 언급되겠지. 그죠? 봅시다. 남자의 XM색체의 이 대립유전자는 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으면, 그렇지? X는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한테서 온 거지. 왜? 아빠한테서 오지 않았나요? 올 수 있잖아요. 아빠한테서 Y가 온 거지. 그죠? 아빠한테 하나만 온 겁니다. 그죠? X와 Y 중에 하나만 온 거지. 아빠는 Y만 받고, 아빠한테서 Y 받고, 엄마한테서 X를 받은 거지. 그죠? 남자의 XM색체는 XM색체 대립유전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으며 남자의 XM색체에 대한 어떤 대립유전자는 딸에게만 전달된다. 그죠? 아들에게는 XM색체가 가지 않아. 아버지. 그죠? 아빠의 XM색체는 아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Y만 주기 때문에. 그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여자의 XM색체의 대립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겠지. 여자의 XM색체의 그러니까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한테 받았겠지. 엄마는. 그죠? 여자의 X염색체의 대립유전자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전달되겠지. 어쨌든 뭐 엄마의 X염색체는 뭐 앞에 게 있든 뒤에 게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무조건 X염색체를 준다. 정록생명유전, 생명유전. 정록생명은 색을 구별하는 어떤 시각세포 이상이 생긴 어떤 유전병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녹색인지 뭐 빨간 건지 구분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정록생명은 X염색체의 열성으로 유전되며 X 다시. 그죠? 정상 대립유전자가 있으면 X. 그 다음에 정록생명 대립유전자가 있으면 X 다시 이라고 할 때 X는 X 다시에서 우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이다. 남자의 정록생명 대립유전자가 한 개, 그죠? X-Y만 있어도 정록생명이 되죠, 그죠? X-Y. 근데 여자의 정록생명 대립유전자가 한 개, 일 경우에 X-일 경우에는 보인자다, 보인자, 그죠? 보인자. 그다음 표현형은 정상이죠. 발현이 안 됐지. 발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성이 발현될 거니까. 열성은 숨어 있다, 그죠? 그 이제 보인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정록생명 대립유전자가 이제 두 개, X-X인 경우에만 어떤 정록생명이 되는 거지. 열성이니까. 여자보다 남자에서 이제 정록생명 발현 빈도가 높겠지. 그죠? 남자는 X 아니면 XY, X-Y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절반이지. 그죠? 50%, 2분의 1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XX, 그죠? X, X, 그 다음에 X-X니까. X-X에만 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4분의 1, 25%가 된다. 있네. 남자는 XY, X-Y, 그 다음에 여자는 X, 요거 이제 두 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X-, X-. 확률이 달라진다. 뭐 이런 그림. 그러니까 정상 남자는 뭐 XY가 올 거고, 이거 생식 세포가, 그죠? 그 다음에 정상 여자 같은 경우에는 X-, 이게 보인자네. 그러면 걸릴 확률은 아들이 이제 그 X-Y 요거 두 개가 만난 요거만 병이 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X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다면 Y가 오게 되면 다 걸리겠지, 그죠? X-Y, X-Y, 그죠?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X라 그러면은 뭐 생식세포는 X-Y, 그 다음에 X-X니까 X-X, 그 다음에 X-Y 여기 걸린다.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문제를 아주 그냥 수능에 있는 문제를 아주 그냥 단순화시킨 그런 형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눈 감고도 그냥 봐야 됩니다.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모, 뭐 전부 이런 뭐 과학 돋보기 뿐인가? 계속 봅시다. 문제를 이제 줄여놓은 거네. 그죠? 봅시다. 간단한 문제를 설명해 놓은 거네.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 봅시다. 정록생명이니까 어쨌든 X-X에 X염색체에 있을 것이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에 대한 어떤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이제 아빠가 걸렸네. X-가 있다는 거지. X-Y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딸이 걸렸네. 그러면 여기도 X, 그 다음에 요거는
x 다시 그 다음에 x 다시 y 그죠? 응? 그리고 얘가 x 다시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뭐 이건 지금 튀어나왔네. 숨어 있잖아요. 이거 갑툭튀네 갑툭튀. 응? 그러니까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x 다시 y죠. 그죠? 그럼 뭐 무조건 그 x 다시는 엄마한테서 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사이니까 x 다시고 이놈은 y인데 정사이니까 x 그죠? 다 나와버리네 여기서. 응?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뭐 이게 딸인가? 안 걸렸으니까 x 다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아들이 안 걸렸으니까 x 다시 y겠지 그죠? 아 x y겠지 그죠? 다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록생명이 성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죠?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서 아 열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가교도가 다 분석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일단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성인지 열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록생명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 정상 대림유전자 X 그 다음에 정록생명 대림유전자 X 다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죠? 그 정상 대림유전자 X 그 다음에 정록생명 대림유전자 X 다시 정상인 3과 정상인 3과 4로부터 정록생명인 8이 태어났으므로 이건 이제 숨어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열성이다. 열성형질이다. 정록생명에는 그죠? 정록생명 유전자형은 뭐 1이 x 다시 그 다음에 2가 x 다시 y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딸이 지금 정록생명에 걸렸으니까 뭐 얘는 무조건 x 다시 y고 얘는 보인자겠지 x 다시 그죠? 그다음 4가 이제 x 다시 왜냐하면 숨어있던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죠? x 다시 y x 다시가 있어야 되고 얘는 정상이니까 x 그죠? 보인자 5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안 걸렸잖아요 그죠? x, y 그죠? 그다음 6 같은 경우에는 x 다시 7 같은 경우에는 안 걸렸잖아. 보인자 x 다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보인자 x 다시 그죠? 8 같은 경우에도 걸렸잖아 그죠? y가 오고 x 다시가 왔네 그죠? 7과 8로부터 7이 지금 결정 나 있죠? 7이 지금 결정 나 있잖아. x 다시로 결정 나 있고 7과 8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의 확률은 정록생명의 확률 요거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y가 왔다면 절반 그죠? 그 다음에 x 다시가 왔다면 절반 결국 뭐 2분의 1이네 그죠? 이런 확률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그죠? 바로바로 암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탐구 포인트 일반적으로 상염색체 유전자에 따르는 어떤 형질은 남녀에서 발현 빈도가 같지만 성염색체의 유전에 따르는 형질은 남녀 간에 이제 발현 빈도가 다르다. 그 얘기인가? 그냥 뭐 가계도 분석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혈우병 봅시다. 뭐 혈우병도 이제 그 생맹과 혈우병은 X염색체에 있다, 그죠? X염색체의 X염색체 열성 유전병으로 혈액 응고가 지연되어 출혈이 지속되는 병이다. 이 혈액 응고가 안 되고 한번 상처가 나면 계속 피가 나는 거네. 그죠? 혈액이 딱 굳어가지고 이제 피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네. 정상 대림 유전자가 있으면 X, 그 다음에 혈우병 대림 유전자가 있으면 X 다시가 이제 열성이죠, 그죠? 열성 유전병이라 그랬으니까 X는 X 다시에 대해서 이제 우성이다, 그죠? 남자는 혈우병 대림 유전자 한 개만 있어도 혈우병이 된다, 그렇지? 반복이네. 여자는 혈우병 대림 유전자 한 개인 이형접합성 X 다시이면 혈우병이 나타나지 않는 보인자다, 그렇지? 어떤 유럽 왕가의 어떤 가계도네. 유럽 왕가의 가계도, 그죠? 19세기 어느 유럽의 어느 나라 이제 여왕은 혈우병 보인자이다. 이게 큰일이네. 이 여왕이 이제 혈우병이었구나. 그죠? 그러면 뭡니까? X 다시잖아. X 다시잖아요. 그죠? 여왕이 보인자. 그러면 지금 와장창 난리가 나겠네. 이 집안은, 그죠? 이 여왕의 아들 4명 중에 1명은 혈우병으로 사망했다. 그렇겠지. 뭐, 그죠? 혈우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없지. 그러니까 왜냐면 아빠한테서 Y가 올 거고 엄마한테서 X 다시 갈 텐데 그 100% 그 아들은 100% 혈우병이겠네. 엄마가 X 다시니까 그죠? 혈우병으로 사망했으며 딸 중에는 혈우병 보인자가 있었다. 보인자겠지.
이 여왕의 자녀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왕과와 결혼해가지고 혈우병 유전자가 유럽의 여러 왕가로 전해졌다. 난리가 났겠네. 그죠? 이거 뭐 사람 하나 잘못 들은 바람에 그냥 난리가 났겠네. 온 막 유럽에서 막 왕가들이 막 그죠? 혈우병으로 그냥 그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제 오늘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다 퍼지는 거지.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 근데 유전병은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유전병도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죠? 너무 이제 뭐 너무 이래 배척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 1. 가계도를 분석하여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어떤 유전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계도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밝힐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그렇죠. 유전자형을 밝히면 끝입니다. 그죠? 유전자형을 밝히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 다음에 이게 성염색체에 있느냐 상염색체에 있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 풀린다고요. 그죠?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게 특징이지. 그렇게 파악하게 되면 각각의 유전자형이 다 파악된다. 그게 이제 가계도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림은 어떤 가족의 이제 그 유전병 가계도를 나타내는 거죠. 갑자기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는데 갑툭 튀네. 열성이겠네. 그죠? 일단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우열관계 분석하기. 부모의 표현형이 같고 아이의 표현형이 이제 부모와 이제 다른 경우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그다음에 아이에게 새로 나타난 갑툭튀한 표현형이 열성이다. 숨어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열성이지. 가계도에서 정상 형질이 우성, 유전병 형질이 열성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그죠 발현되는 게 이 발현되는 게 이 병이 이 형질이 유전병이. 그다음 이제 상인지 성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상인지 성인지를 판단하기. 상염색체 유전자인지 성염색체 유전자인지 판단하기. 유전병인 여자가 존재하므로 유전병인 여자가 존재하므로 Y 유전자에는 그죠 없겠지. 그죠? 성염색체인지 만약에 성염색체라고 이제 예상했을 때 그죠? 일단 그러니까 성인지 상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조사해야 됩니까? 성부터 조사해야지. 성부터. 상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맞죠. 그러니까 성일 경우에는 X가 움직임이 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염색체인지를 먼저 시험해 보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했는데 맞으면 성염색체고, 그죠? 그다음에 성염색체를 했는데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상염색체인 겁니다. 그죠? 그래 보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X염색체가 그 움직임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하나밖에 안 받고 남자가 하나밖에 없고 여자는 뭐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한이 많아. 그러니까 그죠? 움직임에 제한이 많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쉽다. 그죠? Y에는 없죠. 그죠? 딸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유전병이 X염색체의 유전을 따른다면 우성형질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우성형질을 가진 딸에게만 나타나야 한다. 우성형질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우성형질을 가진 딸에게만 나타나야 하는데, 자, 그러면 딸이 지금 걸렸고, 딸이 걸렸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아버지한테서 X가 왔고, 그죠? 이제 성이라면, 그죠? 아버지한테서 X가 오고 엄마한테서 X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X 다시를 받았고 여기 엄마한테서 이제 X 다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열성이니까, 그죠? X 다시를 받았는데 이 X 다시를 받았다면 이 아버지는 X 다시 해야 되잖아요. X 다시 Y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걸렸어. 그러면은 이게 성염색체 아니네, 상염색체네, 이래 보는 거지. 일단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걸 보고 이거 지금 성염색체가 아니구나, 그죠? 모순을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염색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태어났는데 뭐 열성 형질을 가진 딸이 태어났으므로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열성을 가지는 거고, 이놈의 이 아버지는 우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딸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태어났으므로 이제 이 유전병의 유전은 상염색체의 유전임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염색체를 먼저 파악해보고 먼저 가정해보고 틀리면 상염색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성염색체, X염색체는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열성이고 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제 다 파악되는 겁니다. 그죠? 상염색체이므로 이제 이놈이 스몰 그죠? 스몰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겠지 그죠? 또 얘는 뭐 라지 스몰일 수도 있고 스몰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일 수도 있고 라지일 수도 있고 그죠? 얘는 모르지.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들 찾아 나가는 거 추적하는 것들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이런 거 시험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풀면 되는구나. 봅시다.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 2. 두 번째. 이거 뭐지? 가계도만으로 이제 특정 형질에 대한 어떤 유전 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것만으로 너무 단순해서 어떤 다른 자료가 필요해.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가계도를 좀 단순화시키고 이 다른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문제 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끝입니다. 유전자형을 만들면 끝이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가 이제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 1에서처럼 가계도 분석을 이제 통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가계도 분석만을 통해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뭐가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성일 때도 되고 상일 때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알아내라는 얘기지. 봅시다. 이 경우 가계도 외에 추가 정보가 있다면 유전자가 이제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우성 대림 유전자 A, 그다음에 열성 대림 유전자 A, 라지 A, 스몰 A, 우성이 이제 라지 A로 표시했고 열성 대림 유전자는 이제 스몰 A로 표시를 했네요. 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유전병 가계도를 또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 스몰 A의 어떤 DNA 상대량을 뜻하는 것이다. 그 어머니가 이제 스몰 A가 두 개가 있네. 스몰 A가 두 개가 있고 딸이 지금 스몰 A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는 스몰 A가 없대요. 스몰 A가 없을 수가 있나?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이거 아버지는 무조건 뭐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겠지. 그죠? 라지 A. 응? 하나든 뭐 둘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성염색체라면 하나를 가지고 라지 A 하나가 있을 거고, 상염색체라면 라지 A가 하나만 있겠지. 두 개가 있겠지. 그죠? 근데 아버지가 제로, 어머니는 뭐 스몰 A. 다른 스몰 A가 하나가 있다. 스몰 A, 라지 A 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염색체라 가지고. 봅시다. 이거 뭐 구분이 안 되네. 어떻게 볼 건가? 일단은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일단 파악합시다.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A가 이제 그 딸이죠, 그죠? 딸이 정상이죠. 딸은 어떤 뭐 성염색체든 상염색체든 간에 어쨌든 라지 스몰 A죠, 그죠? 일단 두 개 해야 되니까 사람은. 근데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므로 이제 그 정상이 우성 형질이고 유전병은 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얘가 뭐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어쨌든 두 개를 가져야 되고 스몰 A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건 라지 A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이기 때문에 안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병이구나. 열성 형질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A는 정상 대림 유전자고 그 스몰 A는 그 유전병, 그죠? 열성이다. 라는 걸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상인지 성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유전병인 여자가 이제 존재하므로 유전병인 여자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Y 염색체에 있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전병이 이제 상염색체를 유전하는데 상염색체라고 이제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의 유전자는 이제 라지에 왜냐하면 상염색체니까 아버지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몰 A가 없기 때문에 라지겠지. 라지. 그 다음에 엄마의 유전병은 이제 스몰, 그죠? 스몰. 그 다음에 딸의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라지 스몰이면 라지 스몰이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형질이 얘는 걸리고 얘는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아니네, 그죠?
라지에 스몰에 해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라지 스몰이니까 라지 스몰이 해야 되지. 라지가 한 개 오고 스몰이 한 개 오고, 라지가 한 개 오고 스몰이 한 개 오고, 이래갖고 무조건 라지 스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이 지금 형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모순. 하지만 아들의 유전병, 다른 정상이므로 이 유전병의 유전은 성염색체의 유전임을 알 수 있다. 성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성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성으로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판단하기. 유전병의 이제 유전병의 유전자형은 아버지가 X, 이게 이제 성인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열성 유전이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있다. 이러면 이제 가계도 다 끝나는 거지. 그죠? 열성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는 우성 라지의 Y, 그죠? 라지의 Y. 그 다음에 어머니 걸렸기 때문에 스몰 그죠? 스몰. 그 다음에 아들은 걸렸기 때문에 Y, 예, 스몰 Y, 그죠? 스몰 Y,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딸은 안 걸렸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그죠? 라지 스몰 A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다 결정 나버리죠. 그러니까 열성인지 파악하고 이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파악하면 웬만하면 이제 다 이제 뭐 유전자형이 다 나온다. 가계도와 이제 자료를 분석하여 우열 관계를 먼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려운 거 많이 풀어봐야 돼요. 가계도 이외에 추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위 자료처럼 성염색체 유전이 아닌 경우도 있지. 그쵸? 성염색체, 이게 지금 성염색체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성염색체가 아니라 이제 상염색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성염색체로 이제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모순점 찾기가 쉬워요. 성염색체일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성염색체를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성염색체를 먼저 시도해본다. 지금 막 시간 모자라고 난리인데, 그죠? 30분 만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이제 다인자 유전 봅시다. 단일인자 유전과 이제 다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은 이게 이제 한 쌍의 대립 유전자다.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두 개, 뭐 라지 A든 스몰 A든, 뭐 스몰 A든 스몰 A든, 아니면 복대립 유전자, A, B든 A 제로든, 그죠? A, B든 A, O든, 어쨌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일인자 유전이 아닌 경우에 뭐냐? 다인자 유전.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죠. 다인자 유전은 뭐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참여를 해. 그죠? 라지 스몰 A, 뭐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염색체에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진다. 이런 게 말이 나오면 다인자 유전이구나 파악하는 겁니다. 이 다인자 유전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죠? 봅시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 그죠? A, 그다음 B, D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요건 이제 대립 유전자 관계죠. 대립 유전자 관계, 그죠? 영향을 미쳐가지고 형질이 결정되는 현상이다. 유전 현상이다. 뭐 피부색, 키, 몸무게, 지능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다인자 유전의 특징,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의 이제 발현에 관여한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에 발현을 하니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그죠?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 관여를 한다. 이게 뭐 대문자의 개수만큼 형질이 나타난다. 그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이 다양한 표현형을 만든다. 그치 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보통 시험 나오는 거는 이 대문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표현형이 다 다양해. 그죠? 표현형이 엄청 다양하죠. 그죠? 피부색이 이제 뭐 좀 까만 거, 하얀 놈, 까만 놈, 하얀 놈, 막 섞여 있는 놈, 홍인종, 그죠? 황인종 나타난다.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이제 구별되지 않고, 그치? 이 형질이 막 한 놈은 까만 놈, 한 놈은 하얀 놈 이렇게 딱, 응? 그게 아니라 뭐 중간 놈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대립 형질이 뭡니까 여기서 피부색에 이제 뭐 밝기 정도 아니면 어두움 정도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좀 뚜렷하지가 않죠, 그죠? 중간치들이 많이 있다. 그건 되지 않고 연속된 변이, 쭉 연속된 변이가 나타난다. 형질 발현에 환경 영향을 받는다. 환경 영향을 받는 거야. 환경 영향을 받는다. 그죠? 뭐 키, 그죠? 몸무게 많이 먹으면 몸무게 살이 찌죠. 키 같은 것도 뭐 한참 이게 쭉쭉쭉 자랄 때 잘 먹으면 키가 쑥 큽니다, 그죠? 사람의 피부색 그 이제 다인자 유전 모델. 피부색에 대한 얘기네. 사람의 피부색은 세 쌍의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러니까 세 쌍의 대립전자가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인 거지. 유전자형에서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검은색 동그라미 의 이제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고, 대립전자 스몰 A, 스몰 B, 스몰 D 흰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 어떤 그 자, 보이죠? 흰 동그라미에 이제 그 수가 많을수록 크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매우 흰 피부, 스몰 그다음에 매우 검은 피부, 라지라지 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2대. 아주 극단적으로 얘들 둘이가 결혼했구나, 그죠? 아주 하얀 사람, 아주 까만 사람 둘이가 결혼했네. 그럼 자손 1대 이제 그 섞인 사람이 나오겠지, 그죠? 라지 스몰 이렇게 나왔겠지. 다 동일하게 나왔을 텐데. 근데 또 이제 그거와 비슷한 그 집안이 결혼을 했구만, 그죠?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이렇게 결혼을 했네.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나는 자손 2대 F2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종류와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많은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한두 명 나왔겠지.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중간치 색깔들이 많고, 뭐 하얀 놈, 까만 놈, 그죠? 이렇게 태어난다. 그죠? 확률적으로 그렇다. 유전자형이 이제 각각 이제 스몰과 그다음에 라지인 부모 사이에 이제 태어난 자녀는 라지 스몰, 라이 스몰 세 개 3짜리죠, 3짜리. 대문자의 개수가 3짜리죠. 이는 어떤 중간 피부색을 가진다. 유전자형이 모두 라이 스몰인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그러니까 라지 스몰, 라이 스몰이죠. 이게 태어난 자손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를 0에서 6개 사이. 그러니까 다 까맣거나 아니면 다 하얗거나, 아니면 뭐 한 개만 하얗거나 두 개만 하얗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일 수도 있고, 대문자의 개수가 1개일 수도 있고, 대문자의 개수가 이제 6개가 될 수 있는 거지. 총 6개짜리니까, 그죠? 피부색 이제 표현형이 최대 7가지다. 0부터 6까지, 6이니까 7가지. 자손 2대 F2에서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제 3개인 사람의 빈도가 가장 높고, 빈도. 그죠? 중간치가 가장 높고,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제 0와 6개인 사람의 빈도는 각각 가장 낮다.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가 6개인 놈, 그 다음에 대문자의 개수가 0인 놈,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놈, 빈도로 보게 되면 3개의 놈이 가장 많다. 확률적으로. 자손 2대에서 F2에서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대한 빈도는 정규분포 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다. 탐구 포인트.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 라지 A 스몰 A 이런 거 대립 유전자, 하나의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하나의 대립 유전자, 라지 D 스몰 D 하나의 대립 유전자.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난다. 다인자 유전입니다. 이것도 뭐 올해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봅시다. 탐구 자료 살펴보기.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역할놀이.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라지 스몰, 라이 스몰 XY네요, 그죠? 남자 거네, 아빠 거네. 두 명이 한 모둠이 되어 한 명은 아버지 역할, 한 명은 이제 어머니 역할을 맡는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념색체 가나다. 그죠? 그 다음에 와 이제 성념색체 XY를 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념색체 가나다를 가지고 성념색체 XY를 갖는다. 그치?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임의로 정한 후에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임의로 딱 정한 후에 염색체 모형의 가운데 빈칸에는 대립 유전자를 쓰고 아래쪽 빈칸에는 부 또는 모를 쓴다. 무슨 말이야? 부모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임의로 정한 후에 이거 말하는 건가? 정한 후에 염색체 모형의 가운데 빈칸에는 염색체 모형의 가운데 빈칸에는 대립유전자 썼네. 라지 스몰, 라이 스몰, 라이 스몰, 그죠? 쓰고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죠? 아래쪽에는 빈칸 부모를 쓴다. 부부, 뭐뭐뭐뭐 쓰겠지, 그죠? 자신이 가진 염색체 모양을 접어서 붙인 후에 무작위로 던져서 염색체 모형에서 위로 나온 면을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의 구성으로 한다. 무작위로 던져가지고 이제 뭐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면 뭐 그걸 택한다 그 얘기네, 그죠? 사회관에서 결정된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끼리 짝진다. 4와 5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그 아이의 이제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기록한다. 기록했네. 깃불 모양 뭐 라지 A 스몰 A, 보조개 라지 B 스몰 B, 이마선 라지 D 스몰 D. 생명이냐 아니냐 XX 다시. 그죠? 이건 이제 엄마 거네. 3회 과정에서 정한 부모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써보자. 형질, 깃불 모양, 뭐, 아버지가 이제 라지 A 스몰 A,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네요, 그죠? 어머니가 이제 라지 A 스몰 A라면, 보조기 라지 B 스몰 B, 엄마가 이제 스몰 B 스몰 B, 이거 이제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거 이제 XY, XX 다시. 엄마가 보인자네. 6회 과정에서 아이의 이제 표현형과 이제 유전자형을 쓰고, 이 아이 이제 형질을 이제 그려보자. 실제로 그려봤구나. 분리형. 귀가 막 귓불이 막 분리가 돼 있다. 뭐 어디가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귀가 이제 분리가 돼 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라지가 올 수 있죠, 그죠? 아빠한테서 라지가 오고 엄마한테서 라지가 올 수 있고 상념색체니까. 그 다음에 보조개 같은 경우에도 라지비 스몰비가 올 수 있지. 이거 아빠한테서 라지비가 왔구나, 그죠? 엄마한테서 라지 스몰비가 왔고. 그 다음에 뭐 이마선 같은 경우에는 스몰 D 스몰 D니까 여기서 아빠한테서 스몰 D, 엄마한테서 스몰 D.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에는 딸이니까 그죠? Y가 안 왔을 거고 라지 그냥 X가 왔을 거고 정상이네. 그럼 정상인 X가 왔네. 아니 뭐 보인자가 아니고 그죠? 정상이기 때문에 XX다.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 귓불이 분리형이고 이게 분리형인가? 보조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보조개가 있는 게 구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일성이다. 이게 동그란데 일자. V자형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V자형이다. M자형이다. M자 탈모, M자다. 그다음에 과정사 염색체 모형을 무작위로 던지는 것은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상동 염색체가 이제 무작위로 배열되어 분리된다. 그죠? 네, 그림 과정 5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짝짓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수정란이 형성이 되어 상동 염색체가 다시 쌍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별거 없네요. 이런 거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그럼 쭉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좀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